지난주 외래에서 만난 70대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손에는 벌써 세 번째 수면제 처방전을 들고 계셨죠. 저는 올해 69살이 된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병철 교수입니다. 40여 년간 수면장애 환자들을 만나왔는데 요즘 들어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 동료들입니다. 동료들은 저보다 10살 어린 의사인데도 벌써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어요. 반면 저는 아직도 밤 11시에 자연스럽게 잠들어서 새벽 5시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주 5일 외래를 보고 주말에는 등산까지 다녀오죠. 그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수면제 없이도 깊게 잠드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도 미리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을 겪고 계시나요?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실 겁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잠 못 드는 밤이 많았습니다. 전공의 시절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밤새 응급실을 뛰어다니고 새벽에 겨우 눈을 붙이려 하면 또 다른 응급 상황이 터지곤 했어요. 그때부터 제 몸의 수면 패턴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는 더 심해졌어요.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으론 환자들 생각, 진료 걱정, 가족 걱정이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았죠. 결국 저도 수면제를 찾게 됐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것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더 강한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낮에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환자 차트를 보다가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었고 심지어 진료 중에 졸음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환자에게도 저에게도 위험한 일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면제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걸요. 오히려 제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면제를 먹어도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 말이에요. 전환점은 우연히 만난 한 할아버지 환자분이었습니다. 93살이셨는데도 수면제 없이 매일 밤 9시면 잠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신다고 하셨어요.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 잠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야. 그 말씀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잠과 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빨리 자야 한다는 압박감, 못 자면 어쩌나 하는 걱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잠을 쫓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저는 수면제를 끊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의학 논문들을 다시 읽어보고 동료들과 상의도 해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은 모두 약물 없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이번 주 안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중간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잠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셨나요? 혹시 잠을 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첫 번째는 노화에 따른 수면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잠 못 자는 걸 질병으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잠인 서파수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젊을 때처럼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깨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인 거죠. 70대 김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원래 잠 못 자는 사람인가 봐요. 하지만 수면 검사를 해보니 정상 범위였습니다. 다만 중간에 2~3번 깨는 게 자연스러운 패턴이었던 거예요. 이런 자기 암시가 문제입니다. 나는 잠 못 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잠 못 자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 잠이 얕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중간에 깨도 괜찮아. 수면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조율하는 거예요. 완벽한 수면을 기대하지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세요. 60대 이후엔 밤에 서너 번 깨는 것도 정상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잠들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누워 있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이 찾아올 겁니다. 단, 낮에 너무 피곤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완시키는 행동 요법들입니다. 478 호흡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은 다음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3번만 반복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60대 박 할머니께서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고작 호흡으로 잠이 온다고요?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숨쉬기만 했는데 마음이 편해져요. 전신 근육 이완법도 효과적입니다.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복부, 가슴, 어깨, 얼굴 순으로 힘을 꽉 주었다가 천천히 풀어주세요. 각 부위마다 5초씩 힘주고 10초 동안 힘을 빼면서 이완되는 느낌을 집중해서 느껴보세요. 이 방법은 긴장으로 굳어진 근육들을 풀어주는 동시에 뇌에게도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여유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심장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는 생각들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잠자리에서 가장 방해되는 게 바로 끊임없는 생각들이죠. 내일 할 일 걱정거리, 후회되는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생각 덜어내기 글쓰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머리맡에 종이와 펜을 준비해 두고 잠들기 전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적어 보세요. 내일 병원 가기, 전기료 내기, 걱정된다, 뭐든 상관없어요. 적고 나면 내가 이제 기억할 필요 없구나 하고 생각을 놓아버립니다. 75정 할아버지가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종이에 적으니까 머리가 비워지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반복 문장 집중법도 효과적이에요. 나는 지금 쉰다, 괜찮다, 편안하다 같은 짧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하세요.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이 문장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눈동자 이완 운동도 시도해 보세요. 눈을 감고 눈동자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이 방법은 PTSD나 불안장애 치료에도 사용되는데 뇌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나요? 네 번째는 올바른 낮잠 활용법과 그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잠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 자는 짧은 낮잠은 오히려 밤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83살 최 할머니께서 낮잠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낮에 자면 밤에 못 잔다고 하는데 너무 졸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낮잠을 권했더니 오히려 밤에 더 깊게 주무시게 됐어요. 중요한 건 시간과 규칙성입니다. 낮잠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가 가장 좋고 절대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그 이상 자면 깊은 잠에 빠져서 오히려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것도 중요해요.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낮잠 전에는 가벼운 카페인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자면 20분 후 깰 때 카페인 효과로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단 이미 밤에 잠 못 자는 분들은 낮잠을 일시적으로 끊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며칠간 견디면 밤 수면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낮잠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효과적인 저녁시간 수면 루틴 만들기입니다. 저녁시간 수면 루틴은 세 가지 핵심으로 구성됩니다. 조명부터 바꿔보세요. 저녁 8시 이후엔 밝은 형광등 대신 노란빛 조명을 사용하세요.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주거든요. 청색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니까 스마트폰이나 TV 시청도 잠들기 2시간 전엔 끝내는 게 좋아요. 체온 조절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족욕이나 따뜻한 샤워로 체온을 올린 후 서서히 식혀주세요. 체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70대 김 할머니께서 족욕을 시작한 후 발이 따뜻해지니까 전신이 이완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을 피하는 것도 중요해요. 커피뿐만 아니라 홍차, 녹차,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카페인은 몸에서 완전히 빠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대신 캐모마일차나 따뜻한 우유를 드시길 권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규칙성이 가장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몸이 스스로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실제 환자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 보는 희망적인 변화들입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방법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60대 안 할아버지는 매일 수면제를 드시던 분이었는데 호흡법과 근육 이완법을 꾸준히 연습하신 후 석 달 만에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어요. 선생님, 이제 약 없이도 잠이 와요. 몸이 스스로 쉴 줄 아는 것 같아요. 70대 이 할머니는 생각 덜어내기 글쓰기로 큰 변화를 보셨습니다. 매일 밤 걱정 때문에 2~3시간씩 뒤척이시던 분이었는데 머리맡에 수첩을 두고 생각들을 적기 시작한 후 한 달 만에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셨어요. 80대 박 할아버지는 저녁 루틴을 철저히 지키셨는데 특히 족욕과 조명 조절로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씩 천천히 실천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반복하셨거든요. 규칙적인 루틴과 습관이 신체에 잠들 준비를 알려주는 신호가 된 거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일곱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와 마음가짐입니다. 결국 잠은 억지로 자려 하기보다 몸과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합니다. 수면은 싸움이 아닌 기다림이에요. 오늘 소개된 방법들은 몸과 마음이 잠을 준비하도록 돕는 실천 도구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다시 잠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한 수면을 원하세요.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는 순간 오히려 잠에서 멀어져요. 충분한 휴식, 적당한 수면이면 됩니다. 중간에 깨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다시 잠들면 되는 거예요.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셨거든요. 잠은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내 몸의 지혜를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수면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시나요? 제가 40년간 수면장애 환자들을 만나면서 확신한 건 이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양질의 잠을 잘 수 있어요.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젊을 때처럼 무작정 잠자리에 누워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적극적으로 잠들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노화에 따른 수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478호흡법과 근육 이완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생각 덜어내기와 눈동자 이완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적절한 낮잠과 저녁 루틴으로 수면 환경을 조성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다시 잠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수면은 싸움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478호흡법을 권합니다. 지금 당장 따라해 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 어떠세요? 벌써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지 않나요?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만큼 중요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